안녕하세요. 인생의 바람잡이리 도통 없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수가 된통 나쁘다는 소리를 주고 듣고 자랐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저 낳다가 출혈이 심해 그대로 돌아가셨고, 곧이어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며 전 고아로 자라나게 되었죠. 얼떨결에 멀쩡하던 아들 며느리가 죽어버리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셨어요. 하나 남은 어린 손녀딸이 불쌍하고 애처롭고 막 동정의 어린 마음이 들어 어찌할지를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이게 다 저 하나가 태어나버린 바람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꺼림직한 생각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의 화살을 저에게 쏘시고야 말았죠.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 쌀쌀맞고 남같은 태도로 일관성 있게 저를 대하셨고, 그 바람에 저는 사랑받는 아이가 어떤 건 줄 정말 하나도 모른 채 컸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학교에서 배워와도 그 은혜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몰랐고, 사랑이 러브라는 영어 단어를 처음 배웠을 적에도 여기저기 친구들은 예쁜 말이라며 행복한 웃음을 띠고 있는데, 저 혼자서만 이게 왜 예쁜 말인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 말이 웃음을 띠게 만드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도 이미 영어를 집에서 선행학습을 해와선 저는 처음 보는 알파벳이란 걸 죄다 통달에 외우고 있는 학급 친구들의 모습에 제 머릿속은 내심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죠. 나 혼자만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투성이네 하면서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보며 쟤는 왜 저러냐고 애정 없는 눈길로 슬쩍 바라보시던 할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때의 할머니는 그전이나 그 후에나 제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 단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는 너무나 무능하고 또 필요 없는 존재셨어요. 학교에 가서 필요한 것들, 그만한 또래의 애들이 부모한테 받아야 할 것들까지도 무지하고 무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방도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 때문에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세상살이의 두려움을 퍽 가까이 느껴보며 나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매일 밤을 집에서 혼자 쭈그린 채 울곤 했었답니다. 정작 사회에 나와서 힘든 게 뭔 줄도 모르면서 이미 학교에서 패배란 것을 경험하고 다른 누군가와 내 삶을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 버린 것이었죠. 그러던 저는 다행히 악바리 근성은 있어서 고등학교를 진학해서는 공부는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선행학습도 항상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명문대를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가까스로 인서울에 딱 붙어서는 대학생활을 서울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없는 살림의 조부모님 아래서 자라느라고 어디서 자취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4년 내내 장학금에 알바도 병행을 하다 보니 밥을 굶거나 배고라 눕는 일은 없었습니다. 늘 운수가 된통 나쁜 아이였는데 대학에 가서는 어찌 보면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운이 좋게 살았던 것이죠. 중간중간 또래 여자애들이 흔히 사는 귀걸이 하나조차 사치라면 살 수 없었던 제 인생은 분명 운이 너무 나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전 대학이라도 살 수 있는 주거 공간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 것만으로도 참 기뻤습니다. 쉽게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기에 대학 생활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냈어요. 환경은 비록 힘이 들었어도 마음만은 늘 기쁘고 감사하려 노력하며 살다 보니 주변에 저를 좋게 봐주는 친구들로 가득이었습니다. 제가 운수는 된통 나빴었지만 어째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턴 왠지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이는 것 같고, 갈망하는 대로 좀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같고, 뭐든 참 운명이 영 없지는 않구나 싶은 삶의 연속이었어요. 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날 싫어하고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뿐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살아보니 그게 아니구나 싶었고, 이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 곁에 나타날 수 있겠다 싶었죠.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삶의 교훈을 스스로 터득해보며 어느새 저는 그중 가장 좋은 사람인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건너 알던 선배였고, 정작 연애는 대학을 둘 다 졸업을 하고 나서야 몇 번 만나보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절 늘 밝고 또 긍정적인 사람으로 봐왔던 남편은
제가 어릴 적 사정과 저희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것까지 말을 하자 무척이나 놀란 눈치였고, 또 세상 이렇게 불쌍한 아이가 잘 자라서 자신과 함께 즐겁게 대학생을 했던 것에 대해 흐뭇하고 뿌듯하게 바라보기도 했어요. 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진 남편을 보며 처음엔 내가 고아라서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오히려 절 더 측은하게 바라보며 자기 곁에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으라며 덜컥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고아인 것을 밝힌 그날에 전 대뜸 프로포즈를 받아버린 것이었죠. 아, 이제 진짜 나를 진정으로 나의 내면과 배경까지 모든 걸 사랑해줄 남자를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속에선 형형색색의 불꽃놀이가 펼쳐졌어요. 이 사람과 앞으로 잘 지내서 우리 부모님은 못 이룬 행복한 가정도 이뤄보고 자식을 낳게 되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곁에 꼭 붙어서 보살펴 줄 것이라고 깊은 다짐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내 인생의 고생은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웬걸. 결혼을 하며 본격적으로 제 인생이 암흑이 드리워졌어요. 고아로 살아가며 애정없이 키워내던 조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보다 더욱 가혹하고 힘든 시간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며 남편의 권유에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죠. 그간 좋은 분들이라고 나만큼이나 널 좋아할 거라며 긴장하는 저를 달래주던 남편의 모습을 굳게 믿으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건 저의 큰 실수였어요. 최대한 단정하게 갇혀있고 찾아간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누나인 형님이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 대한 얘기를 남편을 통해 이미 전해드린 것인지 눈에는 세 사람에 대한 기대나 설렘 등이 하나도 담겨있질 않았고, 오히려 시아버지와 형님의 경우 저를 못마땅해 하듯 눈을 살살 피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온갖 눈칫밥을 먹고 살아서 사람 기분을 파악하는 것에 도같은 저는 모두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들의 기분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죠.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요.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죠. 잘 키운 자식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여자와 결혼해서 살길 바라는 건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것이니까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어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시댁 어른들의 저에 대한 마음을 보다 호감으로 돌리는 데에는 전적으로 저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비록 첫날에는 모두가 대화를 잘 하지 않고 저에 대해 궁금한 것도 없으셔서 질문조차 하지 않으셔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앞에 있는 차만 들이마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얼굴엔 철판을 깔고는 최선을 다해서 시부모님과 형님의 비율을 맞춰드리려 했습니다. 최대한 고아라서 어둡고 침침한 아이 같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말이죠. 그 후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의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저를 환영하지 않으셔도 괜히 음료수 하나 사들고는 지나가다가 들렸다며 건네드리고 남편이 옆에 없어도 생각이 나서 와봤다며 찾아가곤 했죠. 여러 번 제 나름대로 정성을 쏟고 돈을 쏟으니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이 진짜로 마음이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시부모님, 특히 저를 정말 어색해하고 못마땅하게 대하셨던 시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주책맞는 소리로 저를 푸릇하게 웃게 만드셨고, 나름대로 고아라며 저를 조금은 애처롭게 바라봐 주셨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저를 향해 기분 좋은 소리를 처음으로 하시자 덩달아 긴장이 풀리셨는지 저와 함께 빵 터지셨답니다. 뭔가 평생 동안 서로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쉽사리 웃음을 보이며 기분 좋은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뻤어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그간 마음 조이고 마음고생했던 것이 괜히 씁쓸하고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렸고 진짜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희 커플은 시부모님의 마음까지 얻어서는 환영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조부모님께서도 막상 손녀딸을 시집 보낸다고 하니 아쉽고 미안하셨는지 식장에서 저를 따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걸 아들 며느리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냐며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말씀을 꺼내셔서 저마저도 식장 들어가기 전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버려야 했죠.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열심히 저의 결혼을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 생각하며 씩씩하게 결혼식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결혼하고 이 집 사람이 되어보고 나니 시부모님께서 제게 거짓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저 없는 자리에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무릎까지 꿇었던 남편을 임시방편으로 달래보고자 일부러 보여주신 쇼였더라고요. 이 쇼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어졌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남편이 있을 때만이었죠. 남편이 제 옆을 조금만 떠나 있거나 제가 혼자서 연애 때처럼 시댁에 찾아오면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몰랐던 때에 시부모님과 함께 밥이라도 먹으려고 집에서 간단히 담궈본 깻잎 무침과 냉동 삼겹살 볶음을 시댁에 들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시아버지는 졸립다고 방 안에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방금 밥 먹었는데 뭘 또 가져오냐면서 반찬만 가져가 냉장고에 넣으시더니 제가 있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먹을 거나 마실 걸 주시지 않은 채 거실에 저를 혼자 방치하다가 제가 너무 민망해서 이만 가보겠다고 하니 그래 라고 대답을 하시고는 곧장 밥솥에 전원을 켜고 요리를 할 재료들을 냉장고에서 꺼내면서 밥 먹을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배가 고파지셔서 요리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있을 때면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질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안방으로 피신 아닌 피신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말을 걸어주시긴 하시는데 꼭 저 보란듯이 저 있을 때는 뭘 드시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다가 제가 현관문에서 신발을 딱 신으라는 그 순간 냉장고 문을 열거나 밥솥 전원을 켜며 밥을 먹겠다는 본인의 계획을 저한테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곤 시댁을 나서야 했고요.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시집살이에 마음이 많이 문드러져 갔어요. 시부모님이 남편 앞에서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던지라 제 입으로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아 주제에 결혼이라도 한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저 모른 척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은 바닥 무서운 줄 모른 채 떨어져 갔고 점점 다행이라 생각했던 제 인생은 다시금 어둠과 암흑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우이까지 말썽을 부렸어요. 아니 말썽이 아니라 엄연히 갑질을 행세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부모님은 직설적이진 않으셨지만 뒤에서 야금야금 절 무시해 오셨다면 반대로 저희 형님은 대놓고 앞에서 절 무시하고 미워하는 티를 내며 제 마음에 상처를 입히셨어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다같이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평소와는 달리 제게 살뜰히 친딸처럼 대해주시며 전에는 안 보이는 친절을 베풀고 계셨죠. 남편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우리 부모님이 널 정말 좋아한다며 세민한다며 제 속도 모르는 말을 꺼내고 있었고 말이죠. 그때 잠깐 남편이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고 베란다 밖으로 나갔는데요. 신우이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곧바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옳게, 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진짜 최고로 갑인 호구야. 라고 말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형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위로인지 약올림인지도 모른 채 의도가 다분한 그 말을 자꾸만 곱씹으며 바라보고 있다가 남편이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왔어요. 멍한 채 형님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향해 남편이 뭔가 눈치를 챘는지 자기야 괜찮아? 하고 슬쩍 제 어깨를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앉더군요. 그 바람에 전 잠깐 남편에게 기댈 뻔도 했는데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아가 피곤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에 가 하고 세상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시는 척 하시는 바람에 저도 집에 가라고 하시니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당장에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자리를 박차 일어났습니다. 정말 집에 가는 내내 남편이 말을 거는데도 답할 힘이 하나도 없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미우니 남편도 미워지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시댁 식구들과 제가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는 이 답답한 사람이 갑자기 막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신우이는 저한테 하고자 하는 말을 숨기지 않고 혹은 애둘러 굳이 말을 꺼내 제 기분을 나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억울하는 말은 아주 약가였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또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는 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달려나와서는 굳이 또 지나가다가 저를 향해 우리 올케는 화도 못 내는 등신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살아? 하면서 실실 쪼개며 웃기도 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말대꾸 한번 못하고 사는 게 안타까웠으면 올케한테 너무한 게 아니냐고 자기 엄마한테 따지거나 좀 바로잡으려고 해야 할 텐데 한편이 되어서는 저를 향해 기분 나쁜 말들을 던지며 제 감정을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만들어버렸죠. 오그의 등신, 진짜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산다며 제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조부모님 아래에서 무관심 속에서 살던 때가 훨 낫다는 생각까지 들어버렸다니까요. 거의 이혼을 하겠다고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이혼을 해버려야겠다며 마음을 점점 굳혀가던 그때 그만 우리 시누이가 다시 한번 저를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큰 시누이와의 마찰이자 시댁 식구들을 향한 저의 진짜 선전포고가 시작되고야 말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멋모르고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김장철이라고 해서 김장을 다 같이 하자며 불러내시는 바람에 저는 또 시누이가 말한 대로 등신처럼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죠.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몇 가지 집에 없는 재료들도 사다가 제 고무장갑까지 챙겨서는 시댁에 갔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김장할 대야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저는 도착하자마자 쭈그려 앉아서 김장을 담그기 시작했죠. 물론 옆에서 남편도 저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팔을 걷고 나서서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걸 원치 않으셨지만 결국 남편도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김장을 잘 하다가 남편이 그만 김치 속이 묻은 고무장갑으로 무의식중에 눈을 비비는 바람에 눈에 김치 속이 들어가 버렸는데요. 따갑다고 난리가 난 남편을 데리고 저는 급하게 화장실에 가 눈을 닦이고 제가 렌즈 낄 때 자주 사용하는 인공 눈물을 넣고 아주 난리를 피웠죠. 그러다가 남편이 좀 진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며 앞에서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시누이가 참다 못 참겠는 듯 말을 꺼내더라고요. 옳게 주접 떠지 말고 넌 이제 와 하고 말해줘.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주접 떨지 말라는 말이 무슨 행동을 보고 한 말인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 돌아버리겠다는 눈빛으로 시누이를 뒤돌아 쳐다봤죠. 그러자 시누이는 제 표정을 보고는 왜 누나를 그렇게 떠? 하면서 김장을 담그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저에게 달려들 것처럼 씩씩거리며 절 노려봤죠. 그 상황을 눈 감고 있던 남편도 이상했는지 눈을 떠 쳐다보다가 시누이의 표정이 기겁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와 말을 왜 그렇게 해? 하며 시누이한테 대들었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평소 시누이가 말을 너무 거칠게 해서 아슬아슬 하긴 했지만 오늘은 미처 남동생이 제 뒤에 있었는데도 입버릇이 먼저 튀어나와 버렸는지 평소처럼 싼 말투를 뱉어내었고 그 바람에 남편도 자기 누나 성격을 평소에 알긴 알고 있었는지 왜 자기 마누라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냐며 화가 단단히 나버렸죠. 옆에서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면 될 것을 굳이 아들의 화를 가라앉히겠다며 어머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하면서 세상 불쌍하고 염치 없는 듯 표정을 지어 보이셨고요. 제 눈엔 말을 함부로 한 시누이나 평소 같지 않게 제 앞에서 착한 척을 하시는 시어머니나 둘 다 아주 똑같은 인간 말종들이었어요. 제 앞에 서서 저를 대신해 시누이와 설전해버리고 있는 남편의 뒤에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너네 누나나 엄마나 다 똑같은 것들이야. 라고 말이죠. 순간 섬뜩했는지 남편은 놀라며 저를 뒤돌아 쳐다봤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남편이 더욱 절 믿어주고 절 더 가엽게 여길 것 같았거든요. 우는 와이프를 보며 남편은 더욱 흥분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저를 향해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집에서 꾸준히 시부모님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것, 내 앞에서 나와 밥 먹기 싫은 티를 팍팍 내셨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런 날을 비꼬고 웃은 것도 모자라 오늘은 주접떨지 말란 소리까지 내뱉은 형님. 모든 걸 말하자 남편은 어느새 손에 주먹을 꽉 쥔 채 바로 누구 하나 때릴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시댁 식구들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남편이 미친 거냐며 소리를 꽥 지르고 시댁 식구들한테 다가가려는 걸 제가 뒤에서 붙잡았고, 내일은 내가 해결해 라는 딱 한마디 문장을 내뱉고는 곧장 김치 속에 담겨진 대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제 손 더럽히기 싫다며 고무장갑까지 완벽하게 껴서는 제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영무도 모른 채 지켜보는 신우이를 향해 김치 속을 퍽퍽 똥푸듯이 퍼서 격렬하게 던져버렸죠. 진짜 손 하나에 철푸덕하고 담기는 김치 속을 들어올리자 마늘 냄새에 지독한 새우젓 향까지 막 퍼졌는데 그걸 그대로 코앞에 있던 신우이의 얼굴에 퍼부어버렸고, 너무 세게 던졌는지 왠지 제 손에 신우이의 콧대가 짓눌려지는 게 느껴지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난리가 나버린 신우이는 눈 안에 들어간 빨간 고춧가루부터 해결하겠다고 부엌 싱크대에 얼굴을 쳐박고는 물을 맞느라 정신이 없었고, 옆에서 입을 떡 하고 벌린 채 서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이내 한 손을 들어올리자 완전히 쫄아서는 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막으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저한테 쫄은 것이죠.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 위에서 저는 최대한 우더르는 공경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고무장갑을 수차례 털어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김치 속 파편 같은 것들이 뭉퉁그려 시어머니 머리 위와 등 곳곳에 흐트러져 떨어졌고, 뒤에서 시아버지는 마지막은 본인이라 생각하신 건지 어느새 베란다 밖으로 도망가셔서는 춥다고 벌벌 떨고 계셨어요. 집안에서 뜨뜻하게 혼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느라 맨발의 얇은 네이 차림이셨는데 그 꼬라지 그대로 베란다 밖에 나가신 바람에 살얼음 같은 추위를 감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도착해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뜨뜻한 침대 위에서 남편이 건네주는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어느 때보다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잠이 들었죠. 속에 담아두면 천불이 나고 결국 이렇게 터져버리는데 전 그간 왜 그렇게 정말 신우의 말처럼 호구처럼 당하고만 살았나 싶더군요. 씁쓸한 제 마음을 달래려는 듯 남편은 여전히 제 옆에 꼭 붙어서는 누가 자기 시댁 식구들처럼 또 남몰래 시비를 걸며 괴롭힐까 싶어 아주 보디가드처럼 제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시댁을 떨어뜨려 놓고 보니 남편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야 다시 제 인생에 좋은 운수가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이 운수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 남편의 사랑만을 먹고 살며 이제는 진짜로 좀 행복해져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2살 연하의 남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재작년에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아이는 바라지만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을 할 때 연상이고 연하고 나이를 따지는 타입이 아니었던지라 남편이 저보다 어린 것에 대해서 딱히 무슨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편견도 걱정도 들뜸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저 좋아서 만나왔고, 연애 기간이 3년이 넘어가니 슬슬 서로의 나이도 차기 시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나이 때문에 시간에 쫓기듯이 결혼한 것은 아니었고,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젠 내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아이도 낳고 함께 새 가정에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게 된 것이었죠. 남들 하는 것만큼 딱 결혼 준비를 했어요. 실내외 웨딩 촬영 2번에 친구들과 함께한 브라이덜 샤워, 그리고 유럽으로 외 신혼여행까지. 요즘 애들 한다는 트렌드는 다 따라해봤고, 그 과정에서 저는 신랑 쪽에서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돈을 더 써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일물예단도 연상녀라고 기죽지 말라며 부모님이 팍팍 지원을 해주셔서 헛소리 나게 준비를 해갔고, 괜히 저보다 어린 남편의 경제적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결혼이라는 관례로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남편 해오는 만큼 딱 저도 절반을 준비해서 함께 수준에 맞는 신혼집을 구해서 들어왔어요. 결혼 당시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 5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긴 했지만
전보다 연봉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고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고 다만 출근하는 사무실 정도가 바뀐 정도의 똑같은 중소기업이에요. 지금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통장에 몇 천이 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큰 돈을 써야 하는 데이트 장소는 무조건 피하거나 제가 너무 뻔한 데이트가 질려서 먼저 남편을 데리고 제 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곤 했어요. 물론 평상시 데이트에서도 돈은 대부분 제가 지불을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일찍부터 휴학을 하며 자격증 공부를 했고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그 분야에서 나름 전문성을 갖추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대단한 규모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 규모의 사람들 연봉만큼은 열심히 일만 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정도였죠. 대학 때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 졸업을 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돈을 막 쓰거나 무언가 가지고 싶어 욕심내는 성격도 아니었어서 나름 저축도 쉽게 했었네요. 부동산 중개인인 저희 어머니 도움으로 법원 경매하는 곳도 여러 번 따라가 봤고 그러다가 운 좋게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얻어서 월세를 주며 달마다 나름 짭짤한 부수입도 벌어오고 있는 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애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남편한테 언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도 그런 건 먼저 남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셔서 대학 때부터 단지 공부 열심히 했고 직장에서 벌만큼 번다는 정도로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했었고 제 친구의 친구였던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보다 제 친구에게 먼저 저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었죠. 나이차가 그리 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대학 다니며 살아온 여자가 저만치 앞서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건지 남들 다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남편은 유독 저를 대단한 누나, 어른 그 이상으로 볼 때가 좀 많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한다고 법원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는 우와, 법원이라고? 라며 놀래 저를 치켜 세우더라니까요. 어느 부분에서 놀랬는지 아직도 이해는 안 가지만 대충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거길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다며 가서 막 변론하고 싸우고 이러냐고 물었어요. 제가 변호사도 검사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세상 물정을 좀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직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다 하며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사람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말이며 행동이 바른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자기 딴에는 뭔가 더 많이 벌고 싶고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보여 곁에서 든든히 힘이 되어주고 싶기도 했어요.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한결같이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결혼하고 1년 반이 지나가던 얼마 전에 제가 부수입이 따로 있으니 그렇게 바락바락 애쓰면서 살지는 말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나한테 기대기도 하고 내가 힘들면 또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달라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고 남편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알게 모르게 자신이 가졌던 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었는지 이내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와이프보다 그래도 명색의 남편인 본인이 돈도 더 벌고 좀 더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이젠 정말로 와이프는 넘사벽이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부부로 살갑게 다정하게 지내는 것 말고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전히 지우겠다고 아니 포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행히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저한테 카드를 빌려달라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싶더군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도 열심히 살아서 살림의 보탬이 될 거라며 일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딱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저한테 들은 얘기를 마음대로 시댁에 전해나 보더라고요. 마음대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저도 어쨌든 이 집안의 며느리고 남편에게는 배우자니까 당연히 가족인 시댁의 며느리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저희 시댁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시댁이 아니었단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어 저희 시누이가 연락이 왔어요. 저희 시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연하인 남편을 만났다 보니 남편의 누나였던 시누이는 저와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밖에서 만났어도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1도 안 했을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였어요. 남편과 연애를 2년 정도 했던 때 어쩌다 남편의 동네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시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조금 늦은 비교적 날이 좋은 늦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롱패딩을 껴입고 나타난 시누이를 보고 기겁을 했었죠. 가뜩이나 카페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슬슬 덥다고 여겨지던 참이었는데 제 눈에 시누이는 너무 갑갑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처음 본 사람한테 옷지적을 하는 건 꽤나 제게도 꼴불과 같이 느껴져서 한마디도 안 했고 오히려 남편의 누나였기에 내심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살갑게 대했어요. 남편이 둘이 동갑이라고 하니까 저도 편하게 좀 대해보려고 우와 친구 생겼다 반가워 하면서 즐겁게 싱글벙글 웃어보였는데 아니 우리 시누이는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더니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누가 친구야? 이러는 겁니다. 결혼 얘기가 오갔을 때도 아니었고 단순히 남자친구의 누나였고 제게는 그냥 남 같은 사람이었는데 벌써부터 시누이 짓을 해보려고 한 건지 제 말에 무안을 주더니 결국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보통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는 식구들한테 말 안 놓는다고. 그건 동갑이라도 갖춰야 할 예의라고 말이죠. 안무랑궁이었어요. 진짜 저요? 이런 시누이가 꼴보기 싫어서라도 아쉽지만 남편과 결혼을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답니다. 뭐 결국은 제가 집안에 똥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남편이 좋아서 시집을 와버렸지만 말이죠. 아무튼 첫 만남에 무안을 주면서 친구라고 가까이 대하는 제게 존댓말을 팍팍 쓰며 거리를 두던 시누이에게 저는 아직도 함께 존댓말을 쓰며 그 흔한 동갑내기 사이에 대화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식구들이 시댁이나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이더라도 이제는 기어코 본인이 혼자서 제게 말을 놓으며 윗사람인 마냥 절 대하기 시작했죠. 그냥 가볍게 누구누구야 하면서 부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야, 너 등의 기분 나쁜 지칭부터 시작해서 해달라는 것도 많아졌고 시키는 일도 많아졌어요. 하다 지는 지 엄마가 혼자 식탁에서 밥을 차리고 있어도 꼼짝 않고 TV만 보고 있으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야, 수저 좀 놔드려 하면서 시어머니 마냥 굴었죠. 괘씸하고 열음받는데 그렇다고 시댁에서 시부모님 앞에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성격 많이 죽었다면서 일부러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랬던 시누이인데 제가 빌라 월세를 주고 있다는 소리를 남동생한테 듣고는 또 귀신같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찾아봤더라고요. 미리 사전 약속을 잡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혼자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다는 개소리를 하더니 현관 바로 앞에서 전화를 하며 제가 집에 있는지를 물었어요. 당연히 그 시간 모두가 출근하고 있을 월요일 이른 오후에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집 번호를 물어보며 안에 혼자 들어가 있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순간 진짜 얘를 어째버릴까 하며 분노가 막 차올랐어요. 지금 당장에 오전에 집을 떠나줘조차 제가 집을 어떤 꼴로 만들고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나와 내 남편의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 더더욱 싫었는데 앞뒤에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무작정 카페 갈 돈이 아깝다고 어차피 곧 퇴근하고 올 테니 먼저 들어가 있겠다며 뻔뻔하게 집 번호를 물어보는 시누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요. 혹여나 싶어서 잠깐 생각을 하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미 통화 중이더군요. 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비밀번호를 물었는지 남편은 그걸 또 그대로 가르쳐줬고 시누이는 이미 그 사이 제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 뒤늦게야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애먼 화를 내면서 왜 우리 공간인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냐며 남편에게 바라바라 소리를 질렀고요. 남편도 뒤늦게야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내 공간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시누이가 떡하니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한테 아무리 지랄을 해도 남편은 회사에 있어야 했고 저라도 퇴근을 해야겠더라고요. 시누이가 집에서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남보다 못한 사이를
제 집안에 혼자 떡하니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 있다는 소리를 하자마자 집에 찾아온 곳을 보면 목적도 그거일 텐데 혹여나 무식하게 집문서 찾겠다고 집안 장롱을 다 뒤지진 않을까 하는 섣부른 걱정까지 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아까운 반차를 오후가 돼서야 뒤늦게 내고는 후딱 집으로 향했죠. 다행히 집에서 별일은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사이 냉장고를 맘대로 털어서 거실에 김치찌개까지 한상 차려 먹고 있었고 생각보다 제가 일찍 집에 들어오자 당황했는지 후다닥 현관에 벗어둔 지 양말을 가져다 신더라고요. 그날 신우이는 본인이 왜 왔는지 말은 안 했고 다만 계속 저한테 은연중에 돈을 벌고 싶다는 돈이 궁해 죽겠다는 말을 자꾸만 꺼냈어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상대해 주기가 너무 싫었어요. 몇 번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다 돈 얘기고 그중 원룸 하나가 딱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결국 나왔습니다. 결국은 저한테 원룸 하나 싸게, 아니 공짜로 받아보면 안 되나 그걸 떠보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게 본인이 생각해도 딱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전 일절 무시를 했습니다. 제 원룸을 하나라도 신우이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남편 말고는 서로에게 엮이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피곤하니 이제 집에 가달라고, 다음부터는 내 집에 올 때 미리 연락이라도 주고 오라는 말도 잊지 않고 전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 말이 기분이 나쁘다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어떻게 전달한 건지 제가 신우이를 집에서 쫓아낸 줄 알고는 전화가 와서 한바탕을 했고 그 바람에 제가 겨우 사실 확인을 시켜드렸고 전 저대로 억울하고 열이 받아 남편한테 또 전화를 해서 니네 집 식구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내 하소연을 하고 남편도 회사에서 집안일로 머리를 지끈거려 하고 진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동안 자존심이 상했는지 연락이 일절 없던 신우이는 다시금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존심도 포기하겠다는 듯이 꼬리를 내리고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루 전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냐고 물어서 퇴근하면 저녁 7시니 그때 맞춰오라고 말을 하고는 끊었죠. 아무래도 신우이다 보니 저도 영영 안 보고 살 순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이렇게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리면 내리는 대로 대하며 최대한 뒤끝 없이 좀 지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다가와 직장인이 다 그렇듯이 칼퇴를 하지는 못하고 급한 일을 좀 마무리 짓다 보니 20분 정도가 늦춰졌어요. 어찌되었든 신우이가 집에 또 온다고 하니 제 쪽에서 퇴근을 했죠. 퇴근길이라 차는 막히고 어찌저찌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는 집에 와 신우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신우이는 전과는 달리 제게 너무 살가웠어요. 오는 길에 사왔다면서 마트에서 파는 오렌지맛, 포도맛, 그리고 사과맛 나는 음료수 묶음 3개를 사왔더군요. 형식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고는 자리에 앉기 전 음료라도 내어줬어요. 그냥 컵에 따라서 가져다 주면서 무슨 일로 온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신우이는 그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인상을 한번 살짝 찡그렸고 그걸 제가 눈치를 챘다는 사실을 곧 알고는 다시금 표정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포도맛 주스 한 잔을 들이키곤 남편을 지그시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한테는 여기에 왜 왔는지를 미리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쭈뼛거리며 무슨 말을 못하자 그제서야 동생놈이 답답하다는 듯 직접 입을 연 신우이는 이내 제가 빌라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 빌라의 일부를 자기한테 빌려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본인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본인이 관리자처럼 직접 관리를 할 테니 추가로 얻는 수익금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이죠. 그것도 협상도 뭣도 아니 그냥 통보. 오냐 해주니 이런 일들을 상의가 아니라 통보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우이 면상을 확 갈기려는 충동이 일어난 그때 남편도 제 기분을 감지했는지 순간적으로 신우이 팔을 붙잡았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나름 누나한테 표현한 거였죠. 하지만 오히려 그 모습에 신우이는 뚜껑이 열렸고 급기야 사람 앞에 두고 무한하게 뭐하는 짓이냐며 니들 부부 작당하고 그거 혼자 먹겠다고 이러는 거냐며 오히려 저희를 나무랐어요. 아니 빌라 명의가 제 것인데 제 자산을 가지고 남편도 아니고 제 언니도 아닌
남편의 누나인 신우윤 년이 왈가왈부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어이가 털리는 것도 정도를 넘어서 정신나간 년의 대화를 상대하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애처로웠어요. 그 집은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며 딱 잘라 선을 그어버리니 결국 신우이는 있는 놈들이 더한다면서 저를 향해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자기 남동생이 옆에 떡하니 서 있는데 연계를 좋아하는 나이 먹은 여우라고 하며 저와 남편의 관계를 아주 더러운 꼴로 만들어버렸고 이윽고 남편을 향해서는 너도 네 와이프 돈 말고는 볼 거 없었던 거 다 안다면서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꼬셔서 넘어간 거 이해할 테니 이제라도 이혼하라며 부부 사이에 갈라섬을 종용했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빌라 주인인 저와는 가족이고 뭐고 남남이 되는 건데 그걸 원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상황에서 이겨보겠다고 개소리를 막 아무거나 던져대는 신우의 모습은 정말 영락없는 빈수레였습니다. 아주 텅텅하는 깡통 소리가 손만 대면 날 정도로 빈수레였어요. 하지만 전 그냥 넘기기엔 심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마음의 상처, 아니 화가 느껴졌어요. 혼자서 화를 내다가 분을 못 이기고 제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에 주먹을 꼭 쥐고 저와 남편을 싸잡아서 인신매매하는 사람이 너네보다 너그럽고 인자하겠다며 입꼬리를 올리며 비꼬는데 그 순간 저도 진짜 그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순간 주변을 살폈는데 제 눈에 식탁 위에 올려진 음료수들이 보였어요. 절반 정도 남은 포도주스와 오렌지, 사과주스가 절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전 그들의 응답에 부응이라도 하겠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부엌으로 가 뚜껑이 살짝 열려있는 포도주스를 손에 쥐고는 정말 순식간에 5초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음료수통에 든 음료수를 콸콸콸 신우이한테로 부어버렸습니다. 으아! 하며 주스 테러를 피하다 끈적한 과일 주스에 미끄러져 물개가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과 흡사할 정도로 철컹철컹 하더니 급기야 넘어진 신우이는 바닥에서 남편을 향해 빨랑 수건을 갖고 오라며 소리를 질렀고 포도주스를 다 쏟아부은 저는 이내 오렌지 주스 한 병을 또 따서는 보라색과 노란색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형형색색 제 집 거실 바닥에 펼쳐지도록 신우이를 향해 허공에 날려버렸죠. 청소는 뭐 평소에도 청소해주시는 도우미를 한 달에 몇 번씩은 불러서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닦는 터라 제 힘 안 들이고 치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만 신우이는 청소할 방법은 없었는데 신우이는 제풀에 힘이 꺾여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그걸 다 씻어내면 집에 갈 때 쫄딱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다는 것을 자각했는지 손과 얼굴만 약간 씻어내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서더군요. 가는 길은 택시를 탔는지 어쨌는지도 모르지만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내려다보니 어디로 숨어 빠져나간 건지 도통 사람이 보이질 않았고요. 아무래도 비상구 계단에 혼자 쭈그려 앉아있든 뭘 했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그게 참회의 시간이었는지 복수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게 평소에 사람한테 좀 잘하지. 평소에도 버르장머리 없게 굴더니 뭐 필요해서 부탁하러 오는 순간에도 그 버릇, 그 태도를 못 고친 신우이는 정말 지가 뿌린 것들에 대한 업보처럼 이 모든 일들을 당한 것 같아서 전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했고요. 신우이도 그런 지가 쪽팔렸는지 지금껏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